영호야, 엄마 잘못 만나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이게 다 남자 잘못 만난 내 탓이다. 내 탓. 오빠, 유부남이었어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아내분이 찾아왔었어요. 어떻게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난 그것도 모르고. 일부러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니도 내 사랑하잖아. 난 오빠가 유부남인지 진짜 몰랐어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바람을. 뭐? 네 말 다 했나? 천에 구하라고 해서 불쌍해서 사랑해줬더니 뭐라고요? 잘 됐네. 이제 유부남인 줄 알았으니까 찢어지자. 질질 짜면서 내 찾아오지나 마라.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다. 그동안 즐거웠다. 이야, 정말 나쁜 사람이네. 내가 눈이 삐었지. 저딴 인간을 사랑이라고. 증오로 끝났던 그 사랑과의 흔적은 제 뱃속에 고스란히 자리 잡았습니다. 생명을 저버릴 수는 없었기에 홀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어디에도 의지할 곳 없이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며 힘들게 버텼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영호 학교라도 보내려면 출생신고도 해야 되고 호적에도 올려야 되는데. 여보세요? 저 아이 출생신고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사정이 있어서 지금 5살입니다. 에? 아니, 혼인관계 증명서요? 아이가 자라 호적이 필요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 결국 호적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영호야, 아유, 날도 추운데 왜 밖에 나와 있노? 아니 우리 엄마 너무 예뻐서 누가 체갈까봐 마중 나왔지. 아유, 다 늙은 일은 무슨, 응? 일한다고 힘들었지. 아니다. 얼른 집에 가자. 저녁 안 먹었지? 엄마 오면 먹을라 했지. 가자. 그래도 다정한 모자네요.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였지만 영호는 밝고 착하게 자라주었습니다. 니 또 공사장 가서 일했지? 우리 엄마 고생하는데 내라도 보태야지. 엄마가 괜찮다고 했다 아니가. 에이, 집에만 있으면 뭐하노. 일하는 거 재밌다. 그러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옷 잘랐고. 이제 안 할게. 아우, 착한 아들이다. 엄마가 또 공사장 가는 거 하면 또 뭐라 하겠지. 얼른 끝내고 와야지. 여보세요? 네? 우리 영호 가요. 영호야, 엄마 잘못 만나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이게 다 남자 잘못 만난 내 탓이다. 내 탓. 크게 다친 아들의 치료를 위해서는 돈과 호적이 필요한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네, 나순애 씨, 참 답답하고 또 막막하셨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그렇습니다. 다친 아들 영호군을 위해서라도 빨리 해결책을 찾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9년 전 강바람 씨와 사랑에 빠졌던 나순애 씨. 그런데 강바람 씨가 유부남인 걸 알고 헤어졌는데요. 이후 강바람 씨의 아들을 가진 걸 알게 됐죠. 홀로 아이를 낳고 출생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생계를 이어오며 아들 영호군을 키웠는데요. 영호군을 학교에 보낼 나이가 되자 호적이 필요했지만 절차가 복잡했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 결국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 18살이 된 영호군은 엄마를 돕겠다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크게 다쳤고 수술과 치료를 위해서 영호군의 주민등록과 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이 사건의 원흉이라고 할까요? 원흉은 유부남인 걸 속인 이 뻔뻔한 강바람 씨입니다. 그렇죠. 이제 강바람 씨가 생부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강바람 씨와는 이미 오래전에 연락을 끊은 상황이라서 나순애 씨가 지금 막막할 것 같습니다. 강은실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친부인 강바람 씨도 당연히 우리 영호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일단 강바람을 찾아내야 될 텐데요. 예. 강바람에 대한 주민번호를 알고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주민번호를 모르더라도 당시의 직장이나 차량 번호나 집 주소나 전화번호 등을 추적을 해서 소송 시에 법원의 힘을 빌어서 여러 사실조회를 통한다면 강바람의 인적사항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래전에 연락이 끊긴 강바람 씨인데 찾을 방법이 있군요. 자, 그런데 지금 가장 급한 게 아들 영호군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거부터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영호군의 신분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면 부친이 나타나서 이미인지를 해주면 제일 편하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상 그건 좀 어려워 보이지요. 네. 자, 그럼 임의 인지가 어렵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남은 건 강제 인지밖에 없네. 뭐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강제인지를 하려면 강바람을 상대로 이미인지 청구의 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소송을 제기를 해서 영호군이 강바람 씨 아들로 인정이 된다면 친권도 강바람 씨가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엄마인 나순애 씨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네요. 방법이 없겠습니까? 네, 어차피 이 부분은 아이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친이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는 건 당연할 것 같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부친이랑 갑자기 같이 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다행이네요. 자, 그리고 저희가 양육비 문제도 좀 짚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18년 동안 나순애 씨 홀로 또 힘겹게 영호군을 키워왔습니다. 강바람 씨한테 양육비, 그간의 양육비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예, 이 부분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보입니다. 그간에 밀린 과거의 양육비와 또 앞으로 받아야 할 장래의 양육비 꼭 받아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양육비가 두 가지인데 먼저 그러면 그동안 밀린 과거의 양육비를 어떻게 예. 받아야 될까요? 예, 먼저 인지청구의 소송의 효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부와 혼인의 출생자 사이에는 법률상의 친자 관계가 자의 출생 시로 소급해서 발생합니다. 이게 민법 860조인데요. 이처럼 인지의 효력이 소급하기에 자는 출생할 때로부터 부로부터 부양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요. 모가 인지 시까지 지출한 양육비 중에 부의 부담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두 개의 판례를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법 감정에 맞고 정의로워 보이는지를 한번 판단해 주길 바랍니다. 저희가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판례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인지의 효력은 그 자식의 출생 시에 소급하므로 혼인의 자식의 아버지가 인지를 한 때에는 아버지의 부양 의무도 역시 그 자식의 출생 시부터 있는 것이기는 하나 부모는 모두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생모 또한 부양 의무가 있는 것이니까 부양 능력이 있는 생모가 그 혼인의 자식을 부양하였다 하더라도 자기의 부양 의무를 이행한 데 불과하다. 따라서 자기의 부양 의무를 이행한 데 불과한 생모가 그 과거의 양육비를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청구함은 부당하다. 이게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로서 부양 의무를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양육비를 생부에게 청구할 수 없다.
아이는 뭐 엄마 혼자 키웁니까? 누가 그랬지 판사. 예, 아유, 경제적으로도 참 힘들 텐데. 네. 자, 두 번째 판례는 어떻습니까? 네,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 양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이게 바로 두 번째 판례입니다. 그렇지. 브라보. 예, 브라보. 이거죠. 야. 아유, 속이 시원하네요. 아유 못 받는 줄 알고 혼났네. 아 근데 야 이게 지금 제가 추론을 살짝 해보니까 그 예전에 앞에 했던 판례가 굉장히 과거 판례일 것 같고 최근 판례가 요즘 판례인 것 같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누가 봐도 이번이 합리적이죠. 이렇게 예. 기존의 비합리적인 전체의 판례를 전부의 일시로 바꾸는 걸 전원합의체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바로 이번이 1번의 비합리적인 견해를 뒤집은 전원합의체 결정입니다. 대법원 1994년 5월 13일자 92스 22일 전원합의체 결정인데요. 따라서 이 전원합의체 결정 이후로는 과거의 양육비를 잘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아유, 예, 명쾌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것도 궁금한 게요. 혹시 양육비 청구도 언제까지 해야 된다, 뭐 소멸시효 같은 게 있습니까? 예, 보통 일반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인데요. 벌써 아이가 태어난 지 18년이 됐기 때문에 10년 전에 뭐 부양료는 못 받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법원은 이런 문제들도 아주 깔끔하게 논리를 세워놨는데요. 법원은 양육비 청구권은 원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인데 당사자 간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을 때는 비로소 독립적 재산적 권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성립되기 전까지는 재산권으로 볼 수 없어서 아예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논리를 잘 세워놨습니다. 자, 일단 그럼 그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받겠습니까? 예. 과거에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계산을 해서 그간 받을 수 있던 금액에서 30%에서 60% 정도만 과거의 양육비를 책정해 줍니다. 아까 전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요.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에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한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했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돼서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 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다.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이나 액수, 상대방의 부양 의무의 인식 여부와 시기, 그것이 양육된 소요된 통상비인지 아니면 특별한 치료비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분담의 범위를 정하라. 이렇게 판례가 나왔습니다. 예. 야, 그럼 이게 아버지가 찾았는데 좀 먼 사는 형편이 좀 어려우면 이게 청구하기도 좀 곤란하다, 그죠? 그러네요. 네, 아무래도 실제로 받아야 될 금액에서 20, 30%대까지 범위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반대로 아버지가 부자인 경우에는 60%나 70% 정도까지 선이 올라가기도 할 겁니다. 오, 그야말로 재산 상태에 따라 좀 달라진다는 네, 얘기인데. 맞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과거의 양육비는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장래 양육비는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장래 양육비는 현재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맞춰서 당연히 양육비 지급 청구가 가능하고요. 우리 영호군은 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부로부터 향유하실 수 있습니다. 아우, 다행이네요. 아들의 권리도 찾고 또 아픈 몸도 얼른 치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 나순애 씨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세금은 빨리 낼수록 가장 적게 내는 것이라고 하고요. 부양료와 양육비는 빨리 청구할수록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청구를 하면 실제로 받아야 될 금액에서 30%에서 60%밖에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친으로부터 받을 부양료를 포기하는 건 심하게 말하면 모친이 자녀의 돈을 떼먹는 거와 똑같습니다. 지금 빨리 청구하십시오.